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요관리점의 결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위의 요소 분석이라는 해썹의 7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중요관리점이라는 이 원칙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다뤘던 위의 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의 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면 해썹의 핵심적인 내용들, 뼈대에 해당되는 핵심 원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먼저 중요관리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봐왔던 해썹의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썹은 뭐죠? 위 요소를 분석해서, 잘 분석해서, 그걸 우리가 HA라고 했습니다. 중요관리점 위주로 중점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관리점이라는 개념이죠. 이때 중요관리점의 기본 정의는 앞서서 분석한 위의 요소를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방하거나 제어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방한다, 우리가 배운 바 그대로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에 주로 앞에 해당되는 예방조치 방법입니다. 식재료를 냉장 보관한다, 이건 예방하는 것이죠. 감소시켜 주지는 못하죠.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예방적인 관리입니다. 자, 예방.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죠? 제어. 제어란 말이 이게 감소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줄여주거나 늘리는 거나 다 제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위의 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관리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어라는 것이 적당히 100을 90으로 줄었다가 이것도 제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이 법적 기준에 만족되도록, 그것이 그 법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개별 식품 유형별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제어가 아니라 그 식품공전에서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 그래서 허용 수준이라고 용어가 있죠.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그런 공정 또는 단계를 중요관리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무엇으로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제조 공정도의 공정 흐름 중에서 어느 공정이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할 공정이냐, 이것이 바로 중요관리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썹의 2원칙이기도 하고 절차 12절차 중에는 7절차입니다. 중요관리점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관리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의 요소를 예방, 제어, 감소시키는 건데 그 감소 앞에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것이죠? 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계나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는 거예요. critical하게. 예, 정말 중요하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개념.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공정 흐름 중에서 모든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관리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요관리점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에 어떤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작업자가 투입되는 거, 그리고 계측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등의
많은 관리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CCP로 관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썹의 원리를 설명할 때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원리로 해썹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의 주된 원인으로 과속이 있다면 그 과속을 줄여주는 것. 여기서 과속이라는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니까 식품안전사고의 위해 요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 과속을 줄이기 위한 공정으로, 공정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고속도로에서는 그런 수단으로 뭘 쓰고 있죠? CCTV,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CCP예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고속도로 1km 구간마다 카메라를 달면은 교통사고는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지는 않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 한해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줍니다. 이게 우리 식품 해썹에서는 중요 관리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그러면 교통안전 관리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CCP라는 개념처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카메라를 달지 않았어도 다른 구간에서는 이런 관리를 합니다. 주의 경고 표시를 하죠. 여기는 내리막길이다, 아니면은 빙판길이다, 그늘진 길이다. 또 구간 중간중간에 최고 제한 속도가 얼마다. 이런 표현들, 다리 위다.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이 얼 수 있다. 이런 주의 표시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이게 뭘까요? 적극적인 관리는 아니겠지만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게 하는, 즉 해썹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적극적인 열처리 공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원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냉장 보관하든가 온도 관리를 잘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 차원의 관리인 거죠. 이걸 우리가 해썹에서는 선행요건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CCP로 하지 않은 이유는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요. 정말 업무가 분산이 돼서 잘못하면은 진짜 중요하게 관리할 때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해썹의 효율성을 위해서 CCP를 결정해서 그거 위주로 중점 관리할 것입니다. 자, 고속도로의 전체 카메라를 전체 구간에 안 단다는 개념도 그런 개념일 거고요. 자, 우리 아파트 입구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넣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건 CCP가 아니에요. 예방 차원의 관리인 거죠. 선행요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 CCP를 왜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CCP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CCP?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중에 이미 열처리 공정 같은 건 CCP가 될 것 같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체계적인 원리, 논리에 입각해서 이 공정은 CCP가 되겠다, 이 공정은 CCP 아니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CCP가 되는 공정이 뭐냐를 하기에 앞서서 CCP가 안 되는 공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CCP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 강의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위해가 있으나
그 단계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절차 조작 단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유해 요소 분석에서 각 단계별로 공정별로 유해 요소 분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B가 있고 C가 있고 P가 있구나. 그런 유해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평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얼마다라는 것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 요소의 평가표에서 예스가 나왔다는 것들을 다 CCP로 잡으면은 제가 CCP 결정을 앞서서 유해 요소 분석표에서 일부만 CCP 결정도라고 한다고 했는데, 즉 예스가 나오는 것만 CCP 결정도로 갈 건데 그걸 다 한다고 그러면은 CCP가 몇십 개가 될 겁니다. 추려야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추린 게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중요 유해도인지 아닌지를 봐서 유해의 중요도를 yes, no로 평가를 해서 일단 반 정도는 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반에서 우리는 CCP를 골라낼 건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아닌 걸 먼저 골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의미예요. 현재 위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CCP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관리하면 더 좋겠다 싶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쌀을 씻어서 밥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 질 때 쌀을 먼저 씻을 겁니다. 계량하고 세척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쌀 씻는 공정, 굉장히 쌀을 씻는 공정 다음에 밥 짓는 공정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솥에다 넣고 가열조리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크게는 세 가지 공정이에요. 계량, 세척, 밥 짓는 공정인데, 이 세척 공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까 해요. 세척 공정에서 위해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 C, P. 생물학적 위해소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개별 위해 요소를 열거한다면은 아마 병원성 세균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바실러스 세리우스 같은, 우리가 조금 심각성은 낮지만 그런 식중독균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일반 세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화학적 위해서 우리 쌀을 농사 짓는 과정에서 농약, 그리고 환경 오염에 의해서 중금속, 이런 것들이 화학적 위해서. 그 다음에 물리적 위해서 지푸라기, 쌀겨, 플라스틱 조각, 흙모래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위해서 분석을 쭉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CCP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는 공정 하나하나에 개별 위해 요소 묶어서 B, C, P 이렇게 그룹을 했죠. 그 B, C, P 따로따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세척 공정에서 병원성 세균을 위해 요소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위해 요소를 이 세척 공정에서 관리할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세척하면은 이런 병원성 세균이 줄어들까요? 쌀을 많이 씻으면은 세균이 줄어들 것 같죠.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쌀에 묻어있는 흙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그 흙 속의 미생물들이 씻어져 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주목할 건 그거예요. 얼마나 줄어들 거냐는 거죠. 자, 우리 중요관리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디까지 줄여야죠? 허용 수준 이하까지. 법에서 정한, 이거 먹어도 그냥 될 정도다 하는 그 미생물 수치까지 줄여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쌀을 잘 씻어도 줄일 수 없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허용 수준까지는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세척 공정을 과연 생물학적 위해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막 세척 조건을 찾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허용 수준 이하로 줄여주지 못할 바에는 이거는 관리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할까요?
이 공정이 아니라 그 다음 공정이 있죠. 뭐죠? 계량, 세척, 밥 짓는 공정, 열처리, 가열조리 공정에서 생물학적 위해서는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정은 CCP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쌀 세척 공정에 병원성 세균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CCP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B가 아니라 P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쌀 세척 공정에 물리적 위해서 우리가 흙먼지 지푸라기는 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CCP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할 거고요. 되는 부분은 따로 CCP 결정도를 통해서 그 결정도를 설명드리는 과정에 같이 다뤄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해가 됐죠? 자, 위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면 그걸 CCP로 결정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선행 요건만으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선행 요건으로 충분히 위해가 관리되는 그런 위해 요소는, 그런 위해 요소를 갖고 있는 절차나 조작 단계에서는 역시 그것을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강의록에 선행 요건으로 잘 관리된다는 얘기는 별도의 적극적인 관리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큰 실익이 없는 그런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장재에 화학적 위해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위해요소 분석표에 포장재 넣었고요. 포장재의 위해요소로서 포장재 여러 가지 유기용제들을 많이 쓰고 있죠. 어떤 화학적인 합성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쓰고요. 더군다나 포장재에 인쇄를 할 때 디자인 시안을 갖고 인쇄를 할 때 많은 유기용매들을 씁니다. 그런 것들이 화학적 위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위해 요소들이 예를 든다면 톨루엔 같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연 포장재라는 걸 갖고 위해 요소 분석하는 단계에서 걱정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그거를 CCP로 결정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포장재가 입고됐을 때마다 또는 포장재를 제품의 내포장에 사용할 때마다 포장재 안에 있는 톨루엔 성분을 분석해 가면서 검사해서 톨루엔이 있으니까 이 포장재는 쓰지 말아야 된다. 다음 건 쓴다. 이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관리의 비효율성의 극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포장재에 입고 검사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보증하게 하는 거예요. 협력업체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원의 낭비입니다. 시간의 낭비이고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행요건으로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선행요건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다가 관리를 하게 남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CCP가 안 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CCP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위해서 분석을 통해서 예스가 나온 것들만 CCP의 결정 후보로 잡는다고 했고 그 중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케이스를 뺀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CCP 후보로 남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걸 먼저 제외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게 CCP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에 금속 검출이나 열 처리 공정은 위해 요소를 진짜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공정이고 제거해주고 감소시키는 공정이니까 CCP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느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CCP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앞서 분석한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어하거나 감소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감소 앞에 허용 수준 이하라는 말만 더 있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해서 CCP를 결정해버리면 또 상당히 많은 CCP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P 결정도라는 것을 사용할 거고요. 이 CCP 결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구조의 어떤 스무고개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트리형 구조의 결정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CCP 디시전 트리라는 이 CCP 결정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썹의 원리는 전 세계에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원칙, 7원칙과 12절차라는 개념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그런 구조의 결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라마다 앞에 초반에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5개가 4개의 질문으로 줄여놓은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5개의 질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랑 이 5개의 질문을 한번 이 시간에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실제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선행 요건만으로 관리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제가 이 표현에는 없는 선행 요건만이라는 것을 일부러 넣어준 이유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즉 선행 요건만으로 충분히 관리되니? 라는 그런 질문이라면 그러면 이것을 CCP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선행 요건으로 관리됩니까? 했을 때 yes면은 CCP가 아니어서 멈추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2개의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포장재에 대한 케이스를 여기서 바로 걸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도를 잘 쓰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CCP가 안 되는 케이스도 안 되게 해주고 될지 모르는 여러 후보의 공정도 중에서도 CCP가 될 거와 안 될 거를 구분해 줄 거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CP냐와 CCP냐라 이렇게 구분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1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질문 2를 보겠습니다. 이 질문 2를 보면 키워드만 보면 예방조치 및 관리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에서 점검표에서 위에서 분석하는 것 중에 3번째 단계에 사용했던 그 부분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서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게 할 거고요. 없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정말 이것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해당 공정에서의 관리가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가? 그랬더니 no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내요. 뭐냐면 예방조치 관리 방법이 없는 상태로 내비둬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관리 수단을 넣어야겠죠. 원료가 불완전한 원료가 들어가서 관리하기 어려운 원료는 그 관리하기 어려운 원료를 과감하게 빼줘야 됩니다. 공정의 불안정이 있으면 그 공정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정의 어떤 안전관리에 허술한 점들을 체크해서 넘어가라는 얘기고요. 3번째 질문은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줄여주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해당 위해서가 줄여주면은 CCP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죠. 예방이 빠진 겁니다. 4번째 질문은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가요? 증가하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위해서를 관리한다고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오염원들, 물, 사람, 손, 그 다음에 개인 작업자의 개인 위생과 관련해서 장신구 문제, 또 우리 천장,
바닥의 재질 관련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증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럴 때 증가한다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증가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CP로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끝내주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증가하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이 공정에서 관리를 못하는데 그러면 또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걱정되네? 그러면 다음에 뭔가 줄여주는 공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의지가 그런 뜻이에요. 의도가. 감소시키는 이후에 공정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하면은 걱정이 돼서 이 공정을 어떻게라도 잘 관리해서 위의 요소가 함유된 들어가 있는 제품이 나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CCP 결정도, 중요 관리점 결정도의 대략적인 흐름이고요. 제가 이 시간의 설명보다는 예시를 갖고 하는 설명에서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